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엄청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그리고 직접 대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김변님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변입니다. 야, 복서 김변님 반갑습니다. 원투 한번 보여주시죠. 원투. 예? 멋지다. 야, 자, 복서 김변님의 원투를 드디어 보셨는데요. 정말 요즘 운동하시니까 좋으시죠? 예, 아이고 운동을 해야지 하다가 네. 훈프로님 덕분에 좋은 운동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정치의 신세계 스튜디오 진짜 그 신촌 스튜디오는 오랜만에 오신 거죠? 네, 어쩌다 보니까 면목을 주로 가게 됐죠. 면목. 예, 집에서 면목 가깝다 스튜디오를 보니까. 주로 하셨고. 예. 좀 바뀐 모습 어떻습니까? 여기 뭐 그냥 방송국 수준이네요. 그렇죠. 예, 예. 참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만들어놨는데 유 소장님이 바쁘셔가지고 못 오시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 거기도 스튜디오잖아요. 네. 면목동도 하나에. 예. 뭐 정치 시대에게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또 여기대로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면 잘 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랑 국회의사당 여의도랑 시내버스로 세정거장 그리고 직선 거리로 2.8km밖에 안 되거든요. 다리 하나 건너면 금방이니까 많이들 오시면 되겠네. 그렇죠. 그쪽에 계신 예. 분들이. 많이도 오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여기 방청석도 보니까 있네요. 이 예. 방청석 이 의자들도요. 윤가피 소장님이 의자 갖고 오신 거예요. 예. 그 당근을 찾아보니까 빕스가 망한 빕스가 있어서 의자를 무료 나눔한다고. 그래서 의자를 열 몇 개를 이거 빕스 의자예요. 네. 고기 냄새 나는 스테이크 냄새 나는. 예. 그거 갖고 오셔서 놓고 갔는데 안 와. 못 오시는 거죠. 여기를 김변서당 오픈 네. 스튜디오로 써야겠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예. 김변서당이라든가 뭐 백브리핑 아니면 뭐 최성 시장님이라든가 뭐 다들 또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은 이슈 토크. 지난주에 전승미 아나운서와 함께 특정한 이슈를 골라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네. 자, 그래 이걸로 해야겠다. 짜잔, 짜잔. 복싱. 예. 요즘 복서세요, 복서. 네. 그 주제는 김남훈 TV에서 아주 네. 본격적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김남훈 TV에서는 시합을 하셔야죠. 그렇구나. 많이 모처럼 훈프로를 때려봤습니다. 이 운동을 핑계 삼아 언제 때려보겠습니까? 네네. 그 복싱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강권하긴 했습니다만 운동 해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좀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 운동을 찾다가 보니까 이 복싱이 짧은 시간에 극대화 그때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네네. 운동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또 지금 제 그 생업 관련해서 이만한 운동이 없다.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너무 훈프로님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우리 김변님이 체력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초반에 처음 이제 맛보기 스파링 할 때는 4라운드 하고 내려오실 때 김변님이 어떻게 내려오셨냐면요. 굴러서 내려왔어요. 굴러서 내려왔는데 그 다음번 스파링 할 때는 헥헥대면서 자력으로 내려왔고 오늘 스파링 했잖아요. 예. 그냥 멀쩡히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제 발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와.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피지컬이 있으신 거죠. 제가 뭐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네. 기초 체력은 있는데 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도 있을 줄이야. 네. 아니 그 김변님이 이제 복싱할 때는 그 사우스포 예, 왼손잡이로 하거든요. 예. 왼손잡이로 하는데 키도 크시고 리치가 길다 보니까 오른손을 쭉 뻗고 이렇게 딱 있으면은 상대방이 못 들어오잖아요. 예. 제가 이제 팔이 긴 걸 그것도 이번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장점이더라고요. 이게 거리를 유지하는 네. 게. 예. 예. 들어오면 이제 이게 나가면 되니까 굉장히 신선한 하여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타격 센스가 좋으셔가지고 그 오른손 두 번 뻗고 뒤로 빠지면서 왼손 때리고 하면은 거의 100% 들어가요. 아이고 뭐 좋게 평가해 주신 거 그렇고 아직 병아리입니다. 예. 그래도 링 위에서
그 사람 한번 직접 주먹으로 탁 스파링이긴 하지만 때려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먹을 써본 게 한 네. 40년 전 같아요. 40년 전. 그냥 친구들하고 아, 이렇게 40년 전. 네, 뭐 그냥 투닥투닥 한 게 그러니까 네. 40년 만에 사람을 때려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예. 아, 이 기분이 참 묘하고 처음에 이제 때릴 때 기분이 묘했는데 그 다음은 맞는 걸 연습을 또 하잖아요. 예, 예. 맞을 때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게. 예. 그 채널 가피우스라는 분께서 사이좋게 지내고 다툼이 있으면 말로 해야지 왜 격투를 해라고 하셨는데 예. 자 그러고 보니까 저랑도 이제 스파링 이제 지도 네. 스파링이라고 해서 저는 거의 공격 안 하고 이렇게 해봤었는데 저랑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말이죠 이게. 예. 예, 뭐 10마디보다 한번 뻗어 보면 네. 서로 이제 오가는 정이 있는데. 저기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그래도 제가 세게 때리면 아프겠지. 네. 그런데 더 세게 때리라고 자꾸 하시니까 이 때리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역시 프로는 다르다. 시멘트 벽을 때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맞는 것도 프로는 다르구나. 예. 예. 근데 때리는 제가 지치는 거죠. 이것도 네. 때리는 것도 요령 있게 때려야 되는데 그냥 힘대로 하니까는 제가 이제 먼저 지치더라고요. 근데 좋은 훈련이 됐고 또 많이 배려해 주시니까. 예. 근데 스트레스는 확 풀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짧은 시간 내에 가장 고강도의 열량을 소모할 수 있는 복싱이니까 또한 우리 문파분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시고 이낙연 총리님 지지하시는 우리 정치적 여러분들은 좀 더 운동을 하시면서 그 피지컬적인 부분도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중요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네. 뭘 해도 하고요. 저도 이제 위기감에 이걸 시작했거든요. 음. 체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이제 네.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에 시작했는데 너무 잘했다 생각 들고 일주일에 뭐 자주 가진 못하는데 앞으로는 좀 자주 가기로 하고 오늘도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같이 이 스튜디오에 오게 된 겁니다. 얼떨결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둘이 운동하고 빨개 벗고 샤워하고 여기 호프로님 됐네. 의외로 날씬하셔서 어머, 방금 세상에. 화면에서 보는 어머, 거하고 세상에.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요 하나 뽑아주시죠. 또 예. 하나. 아 예. 예. 볼까요? 오. 잠깐만. 예. 지금 딱 채널에 들어와 있는 가피우스님. 예. 아 윤가피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예. 아이고 엄청난 지금 키워드가 등장해 버렸네. 아, 그 바로 나왔습니다. 예. 윤가피. 예, 윤가피 소장님. 자, 이분과의 인연이랄까요? 아니면 지금 자주 보고 계시죠? 그 면목동이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그렇다니까 제가 어디 외부에 그 외근을 갈 때 네. 중간 기착지 네. 거기 들렸다가 어딜 갔다가 다시 거기 와서 귀가를 하고 이게 터미널처럼 돼 있습니다. 터미널. 지금 면목동 스튜디오가 환승역.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들러서 밥도 먹고 네. 차도 마시고 좀 쉬었다가 치였다가. 굉장히 좋은 공간이죠. 그 환경을 마련해 주신 네. 우리 윤가피 소장님 너무 감사하고 네. 덕분에 제가 요즘 일의 효율이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김 대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 빨리 윤가피도 복싱 운동 좀 시키자, 끌고 가자라고 예.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혐동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혐동권. 운동을 혐오할 권리를 인정해 달래. 역시 천재입니다. 와, 천재예요, 진짜. 예. 그걸 반박할 논리가 없어요. 타고 들어가서 혐동권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내가 예. 타고 들어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안 예, 돼요. 예. 카피라이트하고 말로 싸우면 안 되고 아까 저 나왔잖아요. 말로 하지 왜 그러냐. 이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말로 하면 윤가피가 무조건 이겨요. 주먹으로 까야 돼. 예, 그래서 정직하게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는 게 가장 평등합니다. 예. 예. 그 윤가피 소장님과 그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또 우리 같은 동지로서 지낸 지 꽤 됐잖아요. 그 윤가피 소장님의 매력이랄까 이런 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채팅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있을 때 되게 겸연쩍을 거야. 네. 나갔을지도 몰라. 얘기해 주시죠. 최대 장점은 그냥 시크한 거. 시크한 거. 예. 뭐 오갈 때 인사도 뭐 다정하게 안 해요 서로 그냥. 그러니까. 저는 막 이게 허례허식이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전중후 있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간결한 걸 좋아해서 네. 서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런 걸로 그냥 인사 대체하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그냥 나누고 그냥 그런 관계라서 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하게 해주고 그냥 서로 그냥 오해하지 않고 있는 네. 그대로 보면 되니까
더 이제 좋은 장점은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달라도 대화가 돼요. 일단 그게 달라도 그러니까 상대방 나하고 안 맞아도 일단 들어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네. 내 의견도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전 또 장점이고 이 시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틈틈이 그 사람에 대한 배려, 동지들 아니면 뭐 팔로워들 친데레.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딱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혹시 모니터 네. 그 스튜디오 윤가피 소장이 쓰는 큰 예, 널찍한 예. 모니터 있잖아요. 큰 거. 예. 예. 그거를 굉장히 음.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아,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네. 큰 게 하나로 돼 있고 이 이제 노트북에서는 너무 좁은데 네. 그 여러 개를 띄워놓고 작업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윤가피 소장이 몇 달 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김변님 생일 선물로 저거 우리 하나 해드리자. 아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생일 8월입니다. 8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제 생각에 윤가피 소장님 까먹었을까봐 아. 친데레 얘기는데 까먹었을까봐. 아니요 그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뭐 다른 이벤트 있으면 사주겠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조금 바뀌고 있어서 그래요? 돈으로 받을까 싶은데 아 돈으로? 그게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 거는 아니 우리 너무 도와주고 방송도 도와주고 저기 하니까 손프로 조금 이거 한번 돈 만들어서 김변님 모니터 하나 해드리자. 올 때마다 모니터를 너무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본대. 그러면서 넓구나. 어머 너무 넓어서 커서가 여기 있으면 찾아야 되네. 카톡 메시지가 오면 고개를 돌려야 되네. 이거를 워낙 크니까 커서 이 마우스를 해서 커서가 여기 있나 이래 하나의 모니터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거 좋아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하나 해드리죠 해가지고 아이고, 조금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감사합니다.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그럼 8월달에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태정태세 비욘세 생신이라 하지 마세요. 생일. 생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예, 생일입니다. 생일. 예. 그렇습니다. 달빛 소나타님 60대 아줌마도 복싱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요. 이 운동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연령대와 능력치에 맞춰서 단계별로 다들 가르치고 또 수련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요. 예. 아니 주변에 복싱 한다니까 하시는- 주변에서 그 뭘 상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괜찮겠냐고 다치고 또 혹시 장애를 네. 입을까봐 예, 예, 걱정하시는데 이게 복싱이 힘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오히려 이제 조절하면서 하면서 이게 그렇죠. 운동이 되는 네네. 거라서 그 수준에 맞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 그렇죠. 프로그램이.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한 그 체육관 박스원 체육관이 제 네. 후배가 하는 데잖아요. 예, 정말 대한민국 탑 수준이에요. 저는 그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연령대가 됩니다. 저보다 나이 더 있으신 분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중3 여학생이랑 뭐 50대 후반 아저씨랑 같이 운동하는 그런 복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저기 하지 마시고 운동하시면 좋겠고요. 이- 자, 뭐 달빛 소나타님 제가 아는 분 같은데 네, 외모는 40대세요. 네. 예, 뭐 60대 아줌마라고 하시는데 얼마든지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김변님 건강해 보이세요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김변님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요. 자, 그런데 또 그 얘기들과 함께 또 한번 또 이슈를 가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제가 한데 그래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자, 이슈 토크. 먼저 보여드려야죠. 짜잔. 이재명의 미래. 이재명의 미래. 뭐 미래 암울하죠. 예. 이재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재명의 미래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암울하죠. 예, 일단은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고. 이재명 미래는 관심이 없다. 지금은 더 큰 어떤 가치를 향해 갈 때고 뭐 관심 없지만 키워드로 나왔으니까 거의 지금은 이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죠. 마지막 수순. 예, 그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뭘 했어야 되는 과정이라면 지금은 그냥 강에 떠내려가듯이 순리의 강에 종착지를 가고 있다.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종착지까지 가기까지 정말 많은 유권자들이 고생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죠. 예, 뭐 수박에 뭐 똥파리에 뭐 똥파리 소리는 2018년부터 들었으니까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와, 장구한 참 세월입니다. 오래됐고, 예. 근데 저는 이분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음. 이분 덕분에 우리도 만났고 네. 여러분도 만나고 어. 좋은 인연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죠. 제 삶에도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예, 예. 생겼고 네, 네, 네. 운동도 지금 하게 되고 어. 같이 방송도 하게 되고 다 이분 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모든 게 다 부정적이진 않고 어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또 진보하기 위해서는 꼭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빌런이 필요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사회에 많은 해악을 남기기도 했지만 아, 그걸 통해서 자정 능력, 네. 그다음에 어떤 교훈 음. 이런 게 남았기 때문에 음.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예, 음. 지금까지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셨잖아요, 정신적으로. 네. 앞으로는 거기에 이제 반작용으로서 더 좋은 사회, 그다음에 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나라로 가는 하나의 피로 그 네. 등장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예.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바로 인연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인연. 예. 그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신줄이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이재명이 만들어준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유일하진 않겠지만 뭐 하나의 큰 진짜 큰 인연이죠. 네, 제가 정치시설에게 그 인연이 된 게 그 형님 정신병원 맞습니다. 사건 제가 그쪽 일을 할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제 조언을 드리고 뭐 하던 게 좀 컸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대량 고발 사건 음, 때 제가 익명으로 있다가 나서서 이제 그분들 도와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알게 됐고,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뭐 반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반의 어떤 피로감을 그걸로 그냥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저도 인연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김변님과의 첫 만남이라는 게 그 바로 옆에 있는 지하실 그 커피숍 예. 지하를 저희가 스튜디오 쓸 때였었는데 예. 그때 직원분이랑 같이 오셨었죠. 네, 저희 사무장하고 예, 같이 사무장 분과 같이 오셔서 같이 뭐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이 인연이 김변님과 인연이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어질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도 그랬고. 예, 왜냐면은 그 정치 신세계와 뉴비 씨가 한창 인기가 좋을 때는 변호사 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고 아 이거 넘쳤던데. 예, 뭐 옛날 자료 넘쳤어요. 보니까. 예, 넘쳤어요. 변호사가 정말 많았고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국회, 뭐 정청래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겠다고 네. 코너 만들어서 그랬을 그 정도였으니까 현근택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예,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도 뭔가 정치의 뜻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을 좀 널리 알리고 싶은 분들께서 저희 찾아오셔서 자문도 해주시고 출연도 해주시고 뭐 고문 변호사 역할도 몇 분 해주셨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이제 2018년 이재명 리스크 방송 이후로 이재명이라는 차기 유력 주자와 저희가 각을 세우면서 아무래도 이분들은 조금 더 넓은 풀을 찾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가셨고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김변님이란 분도 이제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오늘 만났지만 또 뭐 또 흐름이 있다 보면 계속 하기는 쉽지 않겠지라는 생각했는데 와 그냥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뵙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걱정을 하냐면 제가 뭐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이제 그 네. 좀 까칠한 면이 있어요. 제 주관과 제 철학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맞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독불 장군 소리도 듣고 이래서 그냥 저하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뭐 도움을 주고 받는 정도 되겠지만 인연이 이렇게 오래 갈 리는 그러니까요. 없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네. 막상 보니까 여기가 고향 같은 느낌이 들고 저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저도 신기합니다. 그 커피숍 지하 사무실에서 처음 뵀던 김변님과
그 여러 어떤 전장을 오고 가면서 최근에는 복싱을 같이 하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같이 빨개 벗고 샤워도 하고 참, 그러니까 인연의 모습이 이제 예. 조금씩 또 변하고 네.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 인연을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만들어 예. 주신 너무 거라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생업이라면 그렇고 본업에 있어서 네. 저분 때문에 제가 또 여러 실적들을 올리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실적들. 재판들을 하고 네. 이제 결과를 내고 하면서 그건 또 제 역사가 되거든요. 어. 그런 기회들이 또 주어졌죠. 뭐 그쵸. 정치 사건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그 전에는 뭐 굳이 맡을 기회가 없었던 사건들을 맡으면서 공부도 하고 진화되고 네. 이게 이제 뭐 쌓이다 보면 또 사회에 요만큼이라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보람이 또 되게 네. 큽니다. 이주님께서 김변님은 문프님과 같은 날 저와 마파를 해주셨었죠.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김변님이 좀 더 각별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변님은 변호사시죠? 변호사. 변호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변호사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다. 이재명 덕분에 하셨는데 그런데 이 난이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김변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이재명 관련 이슈들. 그렇죠. 제가 감당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큰 사건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 아니라 누가 대신할 수 있으면 굳이 저도 이렇게 이 부담을 안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마음은.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앞에 이렇게 사건들이 그런 사건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러면 마치 그거하고 비슷하거든요. 택시가 이제 승차 거부를 안 하듯이 또 의사가 사람을 가려서 뭐 네. 받지 않듯이 이 사건이 내 앞에 주어졌는데 이게 의미가 있고 명분이 있다. 그런데 내가 사사로운 마음으로 이걸 거부하는 거 자체가 이제 마음에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뭐 인정도 받고 또 다른 사건보다 더 제가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이런 사건에. 그렇다 보니까 결과도 좋고 사건도 몰입하면 결과가 좋거든요. 결과가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오고 네. 이게 반복돼서 제가 원래 하던 업무하고는 지금 조금 달라진 상태에서 거기서 인정을 좀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 변호사 생활에서 새로운 제 삶에 이제 약간 이제 신선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도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렇죠. 주신 거죠, 사실. 아, 저분 그렇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서 저는 친명이에요. 너무 저분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못해요. 이거 표현하면 이쪽에서 매장될까봐 표현을 못하는데 진짜 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 친명입니다. 이거 유튜브 쇼츠로 너무 좋다. 그 김변의 친명 선언. 네, 변절했다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친명이었으니까. 당신 때문에 새로운 밝음을 얻게 됐어. 저한테는 그 동력이 되면 삶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 제가 조금만 피곤하면 네. 열매들이 있으니까. 예. 예. 뭐 그 정도 제가 감수해야죠. 예. 뭐. 예.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 그 사건의 난이도가 엄청납니다. 그 사건의 난이도가 엄청나고 또한 정치적인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 바로 직전 대통령 선거 여당 대선 후보였고 지금 제1야당의 당수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전을 이제 백총재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정신적 스트레스 있지만 어떤 마켓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대한민국의 어떤 잠재적인 고객 절반은 이제 떨구고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그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는 게 그 이제 네. 어느 한쪽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이건 아예 각을 세우면서 변호사로서 어떤 시장을 좀 포기한다 이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요? 절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지금 스탠스는 20% 정도 스탠스 20%. 같아요. 80%를 버리는 네네.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제가 뭐 계산을 해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 이제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고 네. 그러면 어떤 서류가 들어갈 때 공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거든요.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한 번도 없던 일이 이제 최근에 벌어진 거죠. 그래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같이 이름이 들어가던 변호사가 한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변호사는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그럼 큰일인 거잖아. 이 밤에 전화가 그렇죠. 온 거면 와, 이게 몇 년 만에
밤에 직접 전화가 와. 그래 놀래갖고 받았거든요. 그 위임장에 자기 이름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부분이 자기는 부담스럽다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자기는 그게 컸던 거죠. 그러면 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이 좀 바뀌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럼 제가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고 네. 저쪽에서 저를 걸러주면 그냥 적당히 그냥 이해하고 그 배제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나뉜다고 해야 되나 인간관계가 네. 그걸 신경 쓰는 건 좀 번거롭습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들은 많이 알려지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성향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최근에 좀 그런 걸 많이 겪게 되고 조심스러워하고 좀 예민해지고 그런 부작용은 좀 있어요. 네. 저도 저도 사건만 봐요. 근데 그냥 사건만 네. 보고 말씀하신 그냥, 거 이해가 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극단적으로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그 정치적 성향이고 크죠. 예. 그 가족도 나누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렇죠 부모랑도 절연하고 막 예, 그렇게 되는데 누구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누구와 대립각을 세우냐인데 저 같은 경우도 뭐 그 제 얘기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방송을 원래 이제 MBC에서 시작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시는 것처럼 MBC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완전히 이제 친명 언론이 되고 또한 진보 언론이 다 이게 되면서 제가 박근혜 때 그 공중파 지상파 방송도 꽤 여러 개도 했었고 한겨레 시내 20일 그 매체 기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 매체 기고가 빵으로 떨어졌고요.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KBS PD한테 아니 저기 친한 PD한테 아니 나도 좀 써줘. 이제 세상도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한 PD가 저한테 얘기한 말이 형님은 정치적 성향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저희가 이제 좀 모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친문 성향이기 때문에 모시기 어렵다라고 이제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또 MBC 같은 데서는 완전 이제 친명이니까 저를 이제 안 부르려고 하고 물론 이제 저의 기본적인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애초부터 초반에 그 제외가 되는 거죠. 네. 그 후보 선상에 못 올라가고 예전에는 후보 그러니까 한 3명 후보까지는 들어가서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예 빠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야 이거 조금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 외부에서 그런 것도 있고 저 스스로도 또 제가 결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제 이미지가 이제 각인이 되면 될수록 제가 어떤 사건을 또 누구의 사건을 맡느냐가 그 의뢰인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네. 예. 그러면 어떤 의뢰인이 저를 선택했다. 그럼 제가 싫은데 고르진 않았을 거고 네. 뭔가 맞으니까 골랐다. 그러면 의뢰인의 성향까지 괜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건을 가려받게 되면 그런 이유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런 이유로 이분의 사건을 맡는 게 저분한테 피해가 혹시 내 이미지 때문에 피해가 간다 그러면 그걸 안 하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요즘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된 거죠. 네. 이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이 정도로 그렇죠. 무서운 곳이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갖거나 뭐 좀 약간 제 성향하고 다르게 제가 어떤 행동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조심한다. 네. 스트레스가 이제 더 쌓이죠. 근데 그렇죠. 권투를 하면서 이게 또 풀려요. 네. 그게 아니면 이게 꽉 막혀서 엉뚱한데 풀릴 것 같은데 이 우울한 얘기를 오늘 제가 즐겁게 하잖아요. 이게 다 운동 때문이니까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하시기 바라고 뭐 네. 다른 데보다 지금 제가 다니는 여기가 거리는 좀 있지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제가 잠깐 트윗에 며칠 전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기배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웃어 주시고 함께 화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짜 뭐 저희끼리 있을 때 잠깐 이야기하는 건데 잠깐 조금 인사이드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이제 진짜 몇 명 안 남았어요. 예전에 그 뭐 4.4.5 집회 반대 집회라든가 서초동 집회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 쪽이 그래도 봉고차 2대는 됐던 것 같은데 2대 세대
이 점점 인원수가 줄더니만 이제 한 차에 다 탈 수 있습니다. 반감기. 한 차에 다 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족하고 실력 없고 많은 부분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몇 명 없으니까 좀 하여튼 뭐 특히 이제 우리 김변님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요. 요 얘기 한번 해보죠. 잠깐 정치적인 이슈에서 민주당에 있는 관망파 이재명이 날아가기를 바라는 언젠간 날아가겠자고는 민주당 관반파. 야 이건 진짜 정말 정치인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이제 이 주제를 갖고 혼자 좀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처음에 납득이 안 된 게 당원들이 막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고발당하고 할 때 정치인들이 침묵하는 부분이 처음에 좀 이상했었고 근데 그런 게 뒤에 가서 이슈마다 다 비슷해서 제가 뭐 정치를 잘 모를 때부터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전 등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모여서 정리를 못하니까 정치라는 거, 그다음 정치인이 나는 어떻다라는 걸 밝혀줬을 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여론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치인이 불이 이제 무슨 색인지를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든요. 그러면 여론 형성이 안 돼요. 그럼 민주주의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나쁜 생각을 갖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택을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 형성을 하지 못한 정치인은 쓸모가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관망파, 이른바 관망파라는 사람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DNA에 이제 경험이 쌓였다. 어떤 경험이냐면 두 개의 당이 계속 지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자꾸 저쪽 싫으면 나한테 오겠지라는 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쪽 저쪽 다. 네. 저기만 그냥 누르면, 저기만 비난하면, 저기만 무너지면 다 우리 집으로 와. 식당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당내는 그러면 안 되는데 당 내에서도 쟤만 물러나면 그다음 내 차례야라는 게 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의 분석이 네, 이고 동감합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좀 정치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부족한 거가 결합을 해서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식당이 두 개일 때는 하나가 없으면 여기 갈 수도 있지만 아예 뭐 밥을 안 먹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사람 많죠. 뭐 중도층 어느 당도 선택하지 않는 네. 사람.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식당 안에서는 짜장면, 짬뽕, 볶음밥, 뭐 탕수육도 있잖아요. 짬뽕이 맛없다 해서 짜장면으로 당연히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당내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이 당내 여론이 모일 수 있게 기치를 들고 나가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민주당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관심 없다고 했지만 저분이 물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예요. 네. 그것 때문에 더 저는 좀 머리가 아픕니다. 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뭔가 선명해야 그 다음 걸 가는데 그거 없이 한 명 물러나면 그 다음에 뭐가 정리가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뭐 더 이제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갈 수도 있고 다른 현상이 날 수도 있는데 그릇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 분석은 두 개. 그 안일한 마음, 사명감 없는 거, 그 다음에 몸에 배어 있는 쟤만 아니면 나한테 오겠지라고 네. 배어 있는 오랜 기간의 경험. 그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답답하다. 예, 저도 답답하다는 건 뭐 저도 수차례 벌써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저는 이 관망파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게 그 그러니까 이재명이 유력 주자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되고 그 사이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당에서 그 가치를 위한 투쟁 또는 개파 투쟁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게 정치의 본륜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의 집합체잖아요. 그리고 그 정당 안에도 여러 계파가 있는데 이 계파들도 어쨌든 자신들이 각각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들, 사명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네 좋네를 해야 되는데 싹 사라졌어요. 이재명 당대표가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예, 기본소득위원회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한다고 그거를 위원회를 다 만들고 의원들 위원장으로 다 꽂았어요. 자, 그러면 대선 때 이재명의 주요 공약, 핵심 공약이 기본소득이죠. 근데 그걸로 대선 졌죠. 그런데 또 하겠다고 심지어 야당이 어떻게 기본소득을 해요? 근데 이걸 위원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위원장도 다 뽑았어. 그런데 이러면은 최소한 관망파, 비명계라는 사람들은 야, 우리 기본소득으로 이거 대선 졌는데 또 기본소득을 해? 야,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기본소득을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여기서 저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아니, 야당이 어떻게 기본소득을 해? 이제 무엇으로? 같은 원리인데요. 그게 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여론을 모아야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모으기 위해서 5천만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치인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라고 딱 해서 거기 이제 모이는 게 이게 민주주의 원리인 네. 것처럼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의 생각을 모아야 돼요. 그럼 당원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뭐 개파 투쟁이라 하지만 그게 뭐 용어가 그래서 그렇지 개파 투쟁이 이제 가치 투쟁의 하나의 방법으로 개파 투쟁이 그렇죠. 일어난다면 회의하고. 당원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면 모인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그게 수가 많든 적든 그렇게 모여갖고 거기서 토론을 하든 뭐 어떻게든 공론화를 하는 이 과정이 이게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원리고 정당이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헌법이 천명하는 네. 정당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이게 그게 없으면 정당이 무슨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없는데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반헌법적입니다. 헌법 34조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필요한 곳에 그게 우리는 필요한 곳에 균형을 맞추라고 돼 있는 헌법 구조예요. 그 현대복지국가헌법이 기본소득은 거기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 안에서 그러면 이 정당이 도대체 어디에 그 중심 가치가 있는지도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네. 민주당은 뭘 중요시 여기고 어떤 걸 명분으로 삼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재명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당으로서의 그 모습도 아니고 정당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국가로부터 수백억씩 매년 세금은 받아먹고 이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예. 없어져야 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도 동감하는 게 그 이재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뭐 개딸들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사라지면 개딸들은 떠나가겠고 그렇다면 합리적인 중도에 있는 분들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화가 나고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그 지금의 여당 지지자분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민주당 당내에서 이재명의 가치에 반대하는 정말 반헌법적인 기본소득이라든가 이재명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싸웠던 분들이 있어야 이재명이 사라진 이후에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중도를 끌어오든 뭔가 외연을 확장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니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네. 없는 사람들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 반감 또는 무관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네. 현상이 뭐가 바라볼 게 있어야 바라보죠. 민주당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존재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제일 무서운 그렇죠. 거거든요. 이 거대 정당이 존재감이 없다. 그럼 뭐 어디다 씁니까? 그 정당이라는 게 쓸 데가 없잖아요. 진짜. 이런 종이만도 못 하잖아요. 종이는 그래도 여기 글씨라도 쓰지. 네네. 정당은 어디 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기사가 나오는 게 매일 새롭게 나오는 기사가 김남국 코인, 이재명 새로운 범죄 혐의 증거, 그 다음에 개딸. 그러니까 김남국 이재명 개딸, 김남국 이재명 개딸, 김남국 이재명 개딸. 이러니까 국민한테 피로감만 주고 그렇죠. 국민한테 국민이 싫어하는 그냥 듣기 싫은 거, 짜증 나는 거 이것만 지금 제공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자, 이팝나무님께서 김변님, 김남무님 오늘의 주제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속 시원하다기보다도 좀 아픈 부분이죠. 아픈 부분인데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속 시원하게 또 한번 이야기하면서 속풀이도 해보는 게 더 중요하죠. 민주주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 속에는 말을 해서 상대방과 한 책상 위에 그 말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모여서 그게 불편하더라도 그게 한번 모이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우리나라 민주국가인데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게 안타깝고 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히 하시고 또 남이 하는 얘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다른 게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다른 어떤을 인정하고 거기서도 또 우리가 타협할 숲을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고 또한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인데 이재명과 그 명투버 개딸들이 득세라면서 이런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그런 사라진 당내 민주주의가 저는 크게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도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그 그냥 막 기사 댓글에 달린 거 보면 야 이런 사람들 진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방조한 게 관망파들이죠. 아 거기는 거기대로 색깔을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그렇죠. 예, 그거는 차라리 그게 나. 그- 시리까지 지금 등장해서 시리가 뭐라는지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시리도 지금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대잖아 지금. 에? 시리도 대화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에. 근데 그 선명한데 그걸 그 놔둔 거잖아요. 다른 네. 의견을 내서 이쪽의 선명함을 가지고 이 갈등을 하든 싸움을 하든 해야 될 쪽에서 안 하니까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오히려 흐리멍텅하게 더 나쁜 거예요. 맞습니다. 선명한 것보다. 네. 정말 그 어우 이게 갑자기 채근님께서 아유 고맙습니다. 예. 거액을. 그러면 좀 짜증난 주제 말고 그래 요 얘기 하시죠. 왜냐면 전원 생활. 뭐랄까 김변님 시골 생활,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뭐랄까 언젠가 이주하려고 하시는 건지 사진도 보면은 그 고즈넉한 전원 풍경을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일단 뭐 시골 출신이니까 제 뭐 몸속에는 그게 이제 각인돼 있죠. 강원도 촌놈 출신으로서 그 어릴 때 감성이 거기서 다 형성이 됐고 그걸 동력 삼아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네. 감성은 이제 그때 다 만들어진 거고 팍팍하게 이제 살다 보니까 몸속에서 그게 이제 계속 그립고 한데 제가 크게 한번 생각을 이제 했던 게 변호사 생활을 한 10년 넘어갈 때쯤 제가 뭐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진짜 너무 잘 됐어요. 그냥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 지역에서 뭐그 사무실을 제일 비싼 걸 네 개씩이나 네. 쓰고 직원도 많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치였다고 해야 되나? 일하는데 그냥 모든 삶이 그냥 쭉쭉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규모가 커지면 또 문제들이 또 생기잖아요 내부적으로 또 제가 확장을 또 하느라고 다른 지역까지 또 사무실을 냈다가 또 거기서 이제 다른 좀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다른 직역하고 이제 또 갈등이 되고 뭐 네. 전쟁 비슷하게 하고 이래 다시 복귀하고 이래 우여곡절 지나면서 좀 많은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정도 잘 그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고 뭐 그다음에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사람에 대한 뭐 배신감도 있고 건강도 많이 그때 네. 해쳤고요. 잠을 거의 뭐 하루에 한두 시간 그 뭐 또 끊어 자고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계기로 그냥 시골에 가서 다 좋고 이제 시골에 가서 네. 동네 사람들 공부 가르쳐 드리고 뭐 책 이렇게 써서 그냥 뭐 책 좀 팔아서 그냥 용돈 쓰고 농사도 짓고 다시 그래 보자고 중간에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전남 고흥에 이제 가족들을 먼저 이제 한번 내려가고 가셨었잖아요. 3년을 지냈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이제 주말마다 이제 내려갔고 오. 지금 보니까 3년 이렇게 됐는데 그 마음은 그래도 이제 위에 일이 이제 워낙 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쫙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조금씩 하고 싶은 걸로 위에서 이제 전향이 조금 되는 과정에 제가 법무법인을 이제 해산을 했어요. 법무법인을 하면 같이 하는 변호사들한테 이제 제 일로 인해서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다른 변호사한테 양도를 하고 저 개인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이렇게 좀 줄여놓고 예, 요렇게 하는 과정에 네. 갑자기 이제 남양주 시장님이 그때 정화 시장님이 시로 좀 와서 그것도 도와달라고 이재명 때문에 생긴 인연이네요.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제 이재명한테 고발 당한 사람들 돕고 하고 뭐 이러면서 활동하던 때에 저는 이제 지쳐서 조금 쉬려고 하던 때에 또 마침 그렇게 연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남양주 가보니까 역시나 거기도 경기도로 인해
많이 좀 어려움이 있던 네. 때였고 그렇게 역할을 제 나름대로 하고 다시 이제 갑자기 나오게 됐죠. 지금 한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시골 한번 내려가려고 어느 정도 이게 또 정리도 하고 네. 하다가 잠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나오면서 제 그 방향을 나갈 방향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숨통이 됐던 것 같아요. 마치 기존의 그 소모적인 그냥 저 뼈와 살을 갈아 넣고 그냥 돈 벌고 일하는 데 집중하던 김변에서 지금은 좀 제가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일들에 네. 저를 그냥 몰입할 수 있는 사무실은 완전히 축소해서 뭐 작게 해놨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대신 네.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전향이 된 것 같아요. 그 정치시장에 처음 올 때는 제가 벤츠 오픈카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하철 타고 그다음에 애들 그냥 실어 나르는 예, 예. SUV 하나 오래된 거 10년 된 거 타고 다니고 근데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예. 좀 애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아빠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만족감이 지금 훨씬 커요. 예. 아이 그 벤츠 오픈카 말씀하셔서 그 제가 아까 그 첫인상 얘기할 때 요 얘기는 약간 신뢰가 됐을 것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그 벤츠 스포츠카를 타고 오셨고요. 그 보팅 그 뭐라고 하죠? 갈색 구두인데 앞이 뾰족한 거. 예. 그래서 벤츠 오픈카에 갈색 구두인데 앞이 뾰족한 그 구두를 신고 오셔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돈 잘 버는 변호사 느낌의 그 김변님 그때 딱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때도 이제 좋은 분이셨지만 그냥 변호사 냄새나는 이제 네. 변호사였고 속과 겉이 약간의 이제 괴리는 있었죠. 제 원래 성품하고는 네. 좀 다른 괴리가 있었는데 지금이 너무 좋고 그래서 뭐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는 거 저는 그 자랑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변호사가 돈을 안 받고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의 네. 그 드문 직업이거든요. 그럴 때 가장 자랑스럽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2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전원 생활을 지금은 그때 하려고 했던 그만큼의 필요성은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그게 절실했지만. 절지만 예.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덕분에 가치를 찾아가는 삶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예, 이렇게 하니까는 그 절실함은 조금 이제 약간 줄어들었고 친명이 될 수밖에 없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귀촌을 한다기보다 그냥 여행을 그냥 한 번씩 가족들하고 가는 걸로 네. 그냥 그렇게 해소하고 또 저희 뭐 본가가 지금 시골에 있으니까 한 예, 번씩 예. 시골 가서 쉬다 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팅이 나름 잘 된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일도 네네. 하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 세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또 삶의 세팅, 그 균형 있는 루틴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사실 그 뭐 이제 저도 이제 40대 후반, 뭐 50대 이렇게 되시고 요 나이대에서는 진짜 소중한 거잖아요. 네. 예. 옛날 같으면 굉장히 많은 나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 나이에도 뭔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도 뭘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이제 좀 이 세상의 그 과학 기술에 감사를 해야 네네. 될지 의학에 감사를 드려야 될지. 근데 진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 김변님이 또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소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생긴 대로 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 변호사라는 직업도 사실 우연히 가진 거거든요. 제가 뭐 이과 나오고 공대 나와서 뭐 제 개인 그냥 벤처기업 네. 하고 이렇게 이제 살 건데 뭐 중간에 하여튼 여러 사건을 겹치면서 지금 변호사까지 이제 우연히 된 거죠. 그래도 사람의 이제 성품 자체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제가 성품이 좋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제 고집이 좀 네. 있고 그 고집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좋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그 앞이 뾰족한 구두. 제가 찾아보니까 윙팁 슈즈라고 합니다. 윙팁. 갈색의 윙팁. 그 윙팁 슈즈의 흰색 벤츠 스포츠카를 타고 저희 누추한 정치 신세계 스튜디오에 나타나셨던 김변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의 김변님이나 지금의 김변님이나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분이란 건 변함이 없고요. 8월에 탄신일이 있다고 하니까
정치 신세계가 꼭 초대형 와이드 모니터를 선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안 사줄 수도 없겠네. 예. 이제 좀 시간을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운 게 저희가 이렇게 이슈도 카드가 많아요. 근데 전승민 아나운서도 그렇고, 이거 시간을 확 다 깨버리면 좋겠는데, 요것들은 이제 이슈들은 또 저희가 한번 또 여유 있을 때 뭐 맥주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먹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김면님과 알게 된 지 저도 꽤 되긴 했습니다만, 좀 그 삼겹포차라든가 그 윤가피 소장님인가 할 때는 그 서브로만 이야기를 주로 했었고, 또한 뭐 같이 식사라든가 술자를 할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운동도 같이 하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러면서 또 오늘 방송 형태를 통해서 1시간 꽉 채우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 너무 좋았습니다. 김변님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성품, 그리고 김변님의 어떤 올거즘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알게 된 그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그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가 친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을 모를 때거든요. 전혀 이 세계를.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뭐 바본돌님, 엄마 누나님, 아무도 뭐 모를 김채근님, 달빛소나팀. 저는 그 스패너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나중에 물었다는 게 스패너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몰랐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또 친구가 돼 주셨기 네. 때문에 이만한 자산이 없죠. 모르고 살 뻔했는데, 예. 달빛 소나타님 다시 벤츠 타셔요 이러는데 이거 타 보면 다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그냥 차가 차고,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가 대중교통을 타면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글 쓸 시간이 확보가 네네.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면은 그건 노동이잖아요. 그게 뭐 아무리 뭐 차가 뭐 좋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웬만하면 저는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중교통 타면서 밀린 글을 이제 그때 쓰고 네. 하니까 그것도 만족도가 되게 좋습니다. 네. 수도권은 뭐 워낙 저게 잘 돼 있으니까. 시골이 오히려 그런 게 좀 불편한데 차가 2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애들은 애들대로 이제 저기 뭐 픽업해야 되는 거고 또 일하는 차가 또 있어야 되고, 그 수도권은 그게 좋아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만들어준 인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명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하고, 아이고 앞으로의 그 삶은 이제 뭐 대표님 몫이니까 예. 우리가 뭐 어떻게 하지는 이제 못할 거고, 예, 잘 하시기를 바라고, 네. 이 마련해 주신 인연은 저희가 소중히 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살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김변님이라는 훌륭한 인연이 또 만들어졌고, 뭐 윤가피 소장님, 몇천 명의 친구들. 정말 이제 수용차 한 차로 탈 수 있는 훌륭한 동지들 다 알게 됐거든요. 이제 깜짝 끄끄나. 놀란 게 저번에 근처에서 봉기합시다 했는데 수십 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프에 이렇게 김변님 모르던 보기 분이 위해서. 이래 네. 오신.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게, 그 재미도 있고, 네. 그 일하면서 막 돈을 쫓아서 일을 해봐야 그렇게 또 돈이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의 재산, 사람의 이제 자산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 또 이제 결핍을 이제 느끼지 못하고, 물론 뭐 제가 또 돈을 벌려면 사건을 더 받아서 하면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제 선택에 의해서 제 삶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거 이재명 당대표 덕분입니다. 예. 네. 자, 이제 방송 마치고 김변님 또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변님, 우리 소중한 인연, 우리 정신줄 예. 여러분들에게 그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여기 보시면서 마이크. 정신줄, 너무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지금 정신줄을 잡기 어려운 세상에 그래도 이 정치 세계 방송, 그다음에 뭐 저희 쪽에 이제 뭐 스피커들, 또 나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간 중간에 그나마 정치인보다 나은 등대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정치 신사계도 하나의 지금 등대 역할을 하고 계셔서 이 우리 친구분들이, 정신줄 분들이 정신줄을 잘 잡고 예,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욕심도 없고요. 그냥 이 세상이 아름답게 예, 그냥 발전되기를 바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연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앞으로도 뭐 제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 조금씩 있을지 몰라도 다른 게 그 이제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면 저는 뭐 제 모습 지키면서 이렇게 쭉 여러분과 인연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변님의 탄신일 8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김변님의 탄신일 날 초대형 와이드 모니터 증정식과 함께 대규모 생파를 한번 하는 걸로 제 마음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다시 한번 오프라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훈훈한 프로스 훈프로 김변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